네, 그 다음에 이제 봄만두님 그 블로그예요. 네, 봄만두님도 블로그 몇 개 안 하셨잖아요. 네, 몇 개 안 하셨는데 방문자가 굉장히 이 정도면 되게 지금 1000명 넘을 것 같은데. 네, 1000명? 네,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썸네일 이미지가 약간 크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네, 이미지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그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는 좀 정체성을 찾아서 블로그 글쓰기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나 원고 작가로 할 거야, 이것저것 쓸 거야,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레미님 스타일 아까 있죠? 레미님 스타일처럼 나 원고 작가야 이거냐? 나 원고 작가야 이거냐? 아니면 나의 그런 좀 약간 블로그의 그런 색깔을 찾아갈 거냐? 그러니까는 코코님 스타일? 나는 육아 여행만 갈 거다. 나는 이렇게만 갈 거야. 그런데 뭐야? 지금 아까 막 동대문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거 보는 사람들은 엄마들이 볼 거예요, 동대문 얘기. 엄마들 직업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도 그런 거 직업 진짜 필요할 거예요. 근데 거기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팔던, 뭐 사입을 해서 뭐 무언가를 뭐 하던, 네, 그래서 그 육아나 여행 블로그 이런 것들 되게 좋죠. 네,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오프라인으로서 끌고 와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체성 찾는 것에 조금은 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카페 만드시지 않았나? 맞나요? 부동산 스터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데 저는 좀 일찍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도 저는 2010년, 2011년도 그때가 디지털 노마드가 뭔지는 몰랐지만, 근데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2015년도에 알았을걸요. 저보고 2014년도인가? 저보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만 해도 거의 온라인으로 일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됐으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2가 온라인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고,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출근 뭐 7시, 아침에 7시 하고, 뭐 퇴근 10시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프라인에서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 강의 외는 그냥 딱 퇴근하고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와서 일을 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했지. 그리고 모든 일들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정시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강의 빼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부동산은 조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에 그래서 저는 잘 잡고 있는데 부동산 마케팅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마케팅이랑 부동산 투자랑은 좀 굉장히 달라요. 부동산 이렇게 재테크라는 부분이랑 마케팅적인 거랑은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홍보를 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려면 저희 남편이 잘했겠죠. 저희 남편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집을 짓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은 영역이 굉장히 달라요. 가장 집을 잘 파는 사람이 건축주일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이에요. 네, 이제는 아니에요. 마케터들이에요. 온라인 마케터들이 집 정말 잘 팔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프라인으로 가서 보고 해도 온라인 다 검색해봐요. 다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지금 저희 이제 집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뭐 하나가 지금 좀 이상한 지금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집회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런 거야. 그럼 집회 어떻게 모으냐? 온라인. 어떤 자료 뿌리냐? 온라인. 왜 인터넷 기자 부르냐? 온라인 글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그게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요. 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빈 객실도 되게 많거든요. 집도 공실 많잖아요. 네, 그거 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수익 올려야 돼요. 네, 수익 내야 되는 거고요. 수익 누가 내요? 마케터들이 내는 거예요. 기획자랑. 마케터랑 기획자들이 내죠. 왜 지금 그 쉐어하우스 이런 게 뜨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지금 홈스타일링 이런 게 뜨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 이제 부동산 사고 팔고 안 하거든요. 세금 다 내면 적자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집도 안 팔려요. 파는데 참 잘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집을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잘 꾸며놓고. 어떻게 하면 잘 꾸며놓을까? 이거 어떤 영역? 홈스타일 영역.
비품, 소품 이런 회사들은 얘도 잘 팔리겠죠? 그 다음 또 그냥 소품 하나만 팔았을 때 잘 팔리냐? 아니에요. 안에 세팅 쫙 해놔야 돼요. 안에 잘. 그러니까 그 홈스타일링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팔아야 돼? 마케터들이 팔아야 되겠죠. 자, 플랫폼에 올려놓는다고 나가면 좋지만 플랫폼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플랫폼에 올려놓더라도 그런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네, 활동 어떤 활동? 잘 팔릴 수 있는 활동. 그게 되지 않으면 또 그 플랫폼에 올려놨다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팔리겠죠. 결국 이제 홍보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이거를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돈 쓰는 그런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가 따로 있다면 돈을 버는 누군가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열정 맹모님이고요. 네, 열정 맹모님은 사실 그 카톡방에서도 제가 되게 궁금해했어요. 네, 되게 궁금해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질문 이상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질문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걸 질문하지? 이런 질문도 저도 그래요. 네, 뭐 이런 걸 질문하지. 근데 이런 거 질문하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그 좀 집요함이 있다고 할까요? 되게 제가 느끼는 그런 열정 맹모님은 굉장히 집요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했을 때도 정말 끈기 있게, 완전 집요하게.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알거든요.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하시더라고요. 집요하게 깊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셔? 이러고서 정말 그 정글까지 다 찾아본 분이 또 이분이셨고요. 아니라 다를까. 글을 잘 쓰시네요. 네, 글을 잘 쓰시는 데 이유가 있죠. 네, 네,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네,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어쩐지.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되게 잘 쓰시고, 사실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고민이실 거고, 저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템이 개인적으로 어떤 건지를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궁금하고, 저는 사업에 대한 거를 일단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안 해본 걸 일단 안 해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저는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사업도 내 사업처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남의 사업도 내 건물처럼, 남의 건물도 내 건물처럼 한 달 살기 운영해서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할 때 일단 성과를 무조건 내요. 저는 성과를 내지 않고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내 사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던 간에 다 확신이 있는 사업만 했지 확신이 없는 사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확신이 있는 사업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확신을 얻으려고 했냐? 그 전에 저도 이제 그런 프로세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미리 다 해봤어요. 다 투자하지 않고도 다 해봤어요. 돈 안 주겠죠. 저는 돈 안 받고 해요. 왜 돈 받고 해요? 돈 안 받고도 해보세요. 근데 돈 안 받고는 할 수는 없죠. 뭐 한 달 살기 숙소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을 내가 그분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 정도 가서 내가 이걸 가져갈게요. 얼마나 좋아요. 남의 건물 가지고 돈도 벌고. 망해도 내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성공을 사실 했어요. 근데 성공을 하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실패를 하면은, 나 이거 앞으로 안 해. 이럴 건데, 성공을 하면은, 그래, 또 앞으로 한번 해볼까? 성공을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들게 되고,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여러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나눠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일을 하는데 5대5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6대4로 일하거나 7대3으로 일하거나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수익은 똑같이 나눠요. 네, 수익은 똑같이 나누는데 그런 방법은 이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하나요. 우리가 돈 똑같이 투자해서 한 거 아니잖아.
네, 똑같이 투자해서는 저는 똑같이 투자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똑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결과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네, 일하는 양도 다르면 물론 수익은 똑같이 나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2년, 3년이 되면 결과는 다를 거예요. 네, 왜 똑같이 부동산을 했는데 누구는 부동산 마케팅 쪽으로 돈을 벌잖아요. 누구는 부동산 마케팅을 그나마 집중해서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핵심이 뭐냐면 자꾸 내가 일을 많이 했네. 그런데 수익은 똑같이 나누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은 조금 내가 일한 만큼 안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뭐가 쌓였어요? 나의 능력과 경험과 가치가 쌓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더 집중을 두고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다 협업을 되게 저도 이제 그 동업을 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는 잘 안 해요. 왜? 혼자 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냐? 함께 하는 거에 더 리스크가 크냐를 봤을 때 혼자 하는 게 더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믿고 가는 게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협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협업은 내가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는 또 받쳐주고요. 누군가가 또 열심히 조금 안 해도 내가 받쳐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없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쉽게 해줘요.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돈이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무언가를 같이 성과물을 내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물론 일하는 그런 능력은 또 그 시간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더 많이 일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들 자기가 더 많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은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 생각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은 누구냐면 네, 올리브님이에요. 올리브님. 네, 올리브님도 제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게 잘 본 블로거고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시고요. 제가 또 합정에 쉐어하우스를 또 이제 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방 하나만 필요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잘 오니까 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도 투어도 한 10군데를 가본 것 같아요. 10군데를. 네, 10군데를 가봤고, 네, 좀 방향을 이제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방문자가 지금 그리고 이웃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참 이제 글을 제가 100개를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00개를 써보면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요. 네, 정말 내 경험이 약간 제가 한 달 살기 그 숙소 올릴 때랑 똑같네요. 근데 제가 한 달 살기 좀 숙소 열심히 올릴 때는 일주일에 제가 쪽지만 한 4개, 5개 받았어요. 네. 근데 4개, 5개 받았는데 저는 한 달 살기 숙소 운영하는 것이 저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한 달 살기 숙소를 세팅을 다 해놓고 분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저는 보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가 운영을 잘 해보고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가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 제가 이거를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을 해보고 뭐 돈을 받고 싶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한 테스트? 네, 저는 그런 다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셔도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게 사업이었다면 일을 좀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 잘 잡은 이유가 동서남북 이게 숙소도 2인실, 4인실, 6인실, 10인실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2인실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도 구비용이 있고 홍보용이 있고 수익용이 있어요. 제가 수익용을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러니까 돈가스 메뉴 원하지 않아도 돈가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의는 왔어. 4인실. 근데 나는 4인실 숙소가 없어. 그럼 되겠어요? 연결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수익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동서남북 가장 많은 숙소, 30객실, 뭐 40객실 이런 한 달 살기 숙소만 제가 연결시킨 거예요.
뭐 하루 객실에 하나, 둘, 뭐 세 개 이런 분들도 사실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 두 개 홍보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합정 그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는 쉐어하우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쉐어하우스 같은 게 원데이 클래스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 네, 내가 쉐어하우스 했던 거 경험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경험 PPT로 콘텐츠 만들겠죠? 그럼 이런 분들 들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듣겠어요? 쉐어하우스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은 듣죠. 그런데 쉐어하우스 하려고 제 강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저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잖아요. 아니, 미셸님 그 쉐어하우스 그 가게 한 달 살기 그거 또 만약에 들었어.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쉐어하우스 하려고 한 사람은 또 저를 찾아와서 저요 요번에 홍대에서 쉐어하우스 하려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얘기하겠죠. 하지 마세요. 하나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이분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이 하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찾아가겠죠. 네, 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제가 관심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쉐어하우스 관심 분야 아니고요. 저는 안에 이제 소품이나 비품 파는 게 저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왜 안 하냐면요. 열심히 해도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 거는 저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수익이 무한대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돈만 보고는 하진 않아요. 이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난 돈만 이렇게진 않아요.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로 수익을 내가 저는 이제 좀 홍보는 좀 잘한다보다는 잘 해놓으면 그러니까 잘 해놓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놓으면은 저는 홍보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잘하는 사람 찾는 거 하나랑요. 그리고 잘 해놓으면 많이 팔 수 있는데 저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하나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면 많이 팔 수 있는 게 안에 있는 소품 비품은 계속 공상품이니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내가 많이 팔 수 있다고 집을 바로바로 지어서 쉐어하우스로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쉐어하우스를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품이나 소품들 하나만 쉐어하우스 잘 해놓으면 그거 세트로 사람들 다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또 어떻게 알았냐? 제가 한 달 살기 숙소 운영을 했을 때 8개 한 사람한테 다 팔았어요. 그 사람이 세트로 다 샀어요. 아, 사람들은 세트로 사는구나. 왜? 그거 하나씩 다 살래 봐요. 그냥 잘 꾸며놓은 거 세트로 다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숙소로 꾸밀 때는 그 숙소에 맞게 세트로 그냥 쫙 꾸며놓고 세트로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원룸 컨셉. 뭐 예를 들어서 뭐 4인실 컨셉, 뭐 가족 컨셉. 뭐 이런 식으로 컨셉 잡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획하는 거 좋아하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팔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에, 그러니까 돈 액수에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기획하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좀 기획하는 거가 되게 재밌는 편이에요. 네, 재밌기 때문에 쉐어스는 기획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홈스타일링은 저는 홈스타일링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팔리고 이런 거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꾸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기획이 매번 들어가는 거죠. 매번. 집마다 매번 들어가는 거. 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원데이 클래스로 하고 이웃들하고 하고 콘텐츠 계속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리라랜드님 거. 네, 리라랜드님 거는 조금 이제 네, 되게 그, 그 전문직에서 일을 하셨죠. 네, 전문직에서 일을 하셔서 좀 이런 말씀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참 그러니까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가 판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블로그를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뭐 그러니까 커피를 판매를 해봤거나 옷을 판매해봤거나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약간 이제 제가 알기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신 한 부분은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시면 사실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신라 호텔보다 단독 룸.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신라 호텔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기획적인 부분인데 지금 공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한 달 살기와 신라 호텔에 이용하는 고객층은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에서 숙소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호텔과 한인 민박을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호텔과 한인 민박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호텔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인 민박을 올 수 있게끔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한인 민박의 특징이 있어요. 여행 정보. 근데 그 숙소는 그렇죠. 여행 정보 하나랑 또 다른 거 하나가 있었어요. 조식. 호텔 가봤자, 유럽 호텔 가봤자 조식 진짜 한인 그 민박보다 더 안 나와요. 사실 저도 호텔 가는 이유가 사실 음식 때문이거든요. 음식이 아침에 조식 나오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한인 민박에 가지 호텔 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굉장히 낙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호텔이랑 한인 민박이랑 같이 잡은 거예요. 진짜 그거 보면은 호텔 안 가게 돼요. 한인 민박 가게 되지. 그런 층을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여행 다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쉐어하우스를 채우는 건데 쉐어하우스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서 만약에 성공 못하면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마케팅이라든가 디지털 노마드들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내가 해봤던 경험 있죠. 내 경험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봤던 경험을 성공을 하지 못하면 온라인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쇼핑몰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은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홍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나는 쇼핑몰 경험은 있고 나는 온라인 홍보 이제 막 하고 내가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열심히 해. 내가 온라인 홍보적인 그런 또 역량도 있어.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쇼핑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글은 잘 쓸 수 있어. 내가 당신의 블로그랑 인스타를 운영을 해줄게요. 이걸 수 있고요. 내가 당신의 블로그랑 인스타랑 소도방 운영을 해주고 수익을 저랑 쉐어해요. 이런 모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앉아서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쇼핑몰 운영을 직접 이제 옷 사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이랑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이랑 사업을 같이 해서 수익을 나누는 부분? 이런 것들이 디지털 노마드들이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어때요?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소 일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숙소를 23살 때부터 운영을 했어요.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글을 써봤겠어요. 그 17년? 18년 정도의 그런 경험은 솔직히 말하면 무시 못해요. 네, 정말 무시 못해요. 일단 저는 포스팅한 15개를 부동산 그 한 달 살기 그 3월까지 다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제주도 지금 원룸 홍보해주는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한 건도 못 채웠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왜 그분들 한 건도 못 채웠냐? 당연하죠.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우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꿔보기도 전에 난 못하겠어요. 나 실패한 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내가 바꾸지도 않았고 내가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방법을 찾으시고. 이거는 내가 안 해봤냐. 제가 지금까지 숙소 사면 몇 개를 했는데요. 숙소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3년 전에 제가 영국, 호주 2년 했죠. 제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쉐어하우스 5년 했어요. 제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1년 반 했고요. 에어비앤비 서울에서 3년 했고요. 제주도 숙박은 2015년도에 제가 저희 처음 시작이 됐고요. 자, 2017년도에 저희 리조트가 오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 달 살기 숙소, 2011년도인가? 네, 한 달 살기 숙소 그 8개 시작으로 제가 제주도 동서남북해서 200개 홍보했거든요. 제가 몇 천 개 썼을걸요, 포스팅만.
제가 아마 지금까지 포스팅만 아마 몇천 개, 만 개까지는 아니야. 제가 하루에 70개도 한 적 있으니까. 네, 70개까지 제가 포스팅을 써본 적이 있으니까 70까지 어떻게 써요? 라고 하시는데 70까지 써져요. 근데 지금 저희 이 페이지 분량 쓰시는 분 중에 해외 그 캠프인데요. 15분에 하나 써요. 원고만 쓴다면. 원고만 15분에 하나 써. 이 페이지 분량. 쓰면 써져요. 내가 작정하고 쓰면. 정말 작정하고 쓰면 써집니다. 물론 이제 원고는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존 샘플에서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냐면, 네, 내가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로 내가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더 힘들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힘들어서 더 온라인 하고 싶고 이런 분도 계세요. 저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받아요. 근데 다른 거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건 더 못해요. 다른 거 힘들어서 오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게 힘들어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더 못해요. 온라인은 더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아요. 하다가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저 이거 그만할래요 라고 하면 저는 그분한테 물어봐요. 몇 개까지 써보셨어요? 네, 저는 몇 개까지 이제 한 달 한 거, 이제 한 달. 한 달하고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고요. 쉐어스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겪으셨는데 앞으로가 더 힘들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요. 제가 저자 모임에 한번 갔는데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 쓰는 지금까지 책 진짜 힘들게 써왔는데 책 파는 게 더 힘들다고. 몇 배가 더 힘들다고. 왜? 책 쓰는 거는 돈 받고 적어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책 파는 건요, 남들에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 쉽게 돈 안 쓴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들 쉽게 돈 안 써요. 사람들 돈 쓰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돈 써요.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고.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썼어. 그게 힘들다면 돈 받고 책 파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쉐어하우스 내가 지금 돈 내고 투자한 거잖아요. 건물 그 리모델링 하신 거잖아요. 내가 돈 내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시행착오 되게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는 더 힘든 작업이에요. 돈 내는 것도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면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힘듦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되 어제와는 오늘은 좀 다르게, 오늘하고는 내일은 좀 다르게. 그러면 분명히 좀 저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성공해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할 때 저는 도전을 할 때 좀 도전이 저한테는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실행을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행 빠르지 않아요. 다 그전부터 한 번씩 다 해왔던 거예요. 저는 실행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포기할 것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할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포기할 거. 네, 한 번이 중요하지, 저는 여러 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 그 한 번을 실행으로 옮길 때는 좀 시간이 되게 많이 투자가 되는 편이에요. 그 두 번까지 해봐요. 다시 세 번까지 해봐요. 네 번까지 해봐요. 한 다섯 번도 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실행력이 좋다고 하는데 실행력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 하고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하고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해왔던 거는 좀 있어요. 저는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해요.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먼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때요? 그 테스트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어떤 테스트?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이거를 얼마를 벌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어떤 문제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돈도 생각이 되고 돈도 액수가 정해지고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지 내가 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테스트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먼저 테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써보세요. 100개 써보세요. 일단 해보세요가
나중에 그 방향이 아무리 정해지면 뭐해. 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 했다? 두 번 또 해보시고. 두 번도 했네? 세 번도 해봐요. 세 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네 번도 해봐요. 네 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고고요. 아니야, 난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저는 스탑입니다. 네, 피드백은 여기까지 할게요.